그러면 오늘 4월 12일 화요일 오전 11시 인수위원회 앞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전국 네트워크 건반내 총 748개의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 집회를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노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쪽, 저 오른쪽 저 차에 전기버스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거기 있습니다. 자, 국기에 대한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1점만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다 풀어. 그러면 오늘 저희 그 집회의 성격인 만큼 먼저 구호를 외치고 발언을 듣도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가부 폐지한다더니 여가부 장관 선출 웬 말이냐? 윤석열 당선인은 여가부를 폐지하라! 윤석열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라! 이행하라! 급진적 페미니즘 이념을 추구하는 여가부를 폐지하라! 남녀의 갈등을 사회적 문제로 전락시킨 여가부를 폐지하라! 외설적 급진적 성교육 추진에 앞장서는 여가부를 폐지하라!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국민의 피로감에 빠뜨린 여가부를 폐지하라! 네, 그러면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 박은희 대표님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 박은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기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한 5년 전부터 이 여성가족부의 문제점을 알게 돼서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이렇게 폐지돼야 된다 그런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많은 국민들이 저희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니, 여성과 가족을 위한 부처인데 그걸 왜 폐지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에게 굉장히 이제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면서 여성가족부 쪽에 저희들의 의견을 많이 전달도 하고
이런 것들은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전달을 했는데도 그런 정책들이 하나도 바로잡아지지 않고 계속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보면 대다수 국민들이 이제 여성가족부의 그런 문제점, 폐해들을 많이 아시게 됐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봐도 그렇고, 그리고 인터넷 기사의 댓글들을 봐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여성가족부 정말 문제다, 정말 하루빨리 폐지해야 된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대통령 선거 때 그 윤석열 후보의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됐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 주위에 또는 그 SNS를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정책 공약 중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하나만으로도 나는 윤석열 후보를 찍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대통령에 당선이 되셨는데, 요새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그 행보를 보고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고 또 걱정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여성가족부 폐지를 우리는 정말 믿었었는데 행보가 정말 뭐 그냥 갈팡질팡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제 실망하고 또 이제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러 단체들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지지하는 기자회견들을 했지만, 또 우리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전국 네트워크 748개 이 단체도 여성가족부는 정말 확실하게 하루빨리 폐지돼야 한다는 그 내용으로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 뒤로 발언하시는 분들께서 자세한 내용들은 조목조목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잘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인수위에서 이러한 여러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하지 마시고 반드시 폐지해 주실 것을 저희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발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발언은 황수연 여성 변호사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여성이며 가족을 사랑하는 저는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의 여성과 가족들의 해만 끼치는 부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성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과 남성이라는 부분은 누군가가 법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류 보편적으로 어느 곳, 어느 시대마다 자연스럽게 인정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여자와 남자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보완하면서 인류는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대우를 위해 일하는 곳이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일까요? 영어로 남성은 man, 여성은 woman입니다. 유치원 꼬마들도 아는 단어이니 정보 부처에 계시는 분들께서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런데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의 공식 영어 명칭에는 여성에 해당하는 단어인 woman이 없습니다. 대신 젠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여러분, 정말 젠더가 여성 맞습니까? 여성가족부는 그 영어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젠더 이퀄리티를 위해 일하는 곳이지 여성을 위해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젠더가 뭘까요? 젠더는 개인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결정에 따라 성을 결정하고 사회는 그 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성가족부가 공식 명칭에서 드러내며 추구하고 있는 젠더가 평등한 사회는 남성이지만 여성으로 생각하면 여성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
남성이지만 여성이라 주장하면 여성운동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이런 젠더가 평등한 사회를 지지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성이라 생각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을 당당하게 사용하는 사회를 여성들이 원합니까? 여성이라 생각하는 남성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선수로 나오는 걸 여성들이 정말 바라나요? 국민의 세금으로 존재하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여성을 위하는 척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젠더 평등을 추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둘째, 가족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결혼과 가족은 국가보다 먼저 존재하였습니다. 국가가 필요해서 결혼을 만들고 가족을 만든 적은 없습니다. 국가 때문에 가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족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남녀와 세대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가기에 이 사회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단위입니다. 건강한 가족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울증, 자살, 범죄 등 여러 사회 문제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보다도 건강한 가족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서 가족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애정과 친밀함을 가지고 지속해서 공동생활을 하는 집단이 가족이라고 교과서에서 가르칩니다. 대한민국의 가족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고 책임지시는 여성가족부 여러분, 애정과 친밀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동생활하는 집단이 가족이 맞습니까? 애정과 친밀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동생활하는 집단은 동거 아닙니까? 가족이 동거로 전락해서 아이들에게 교과서에서 가르치게 되는 지경이 되기까지 여성가족부는 도대체 뭘 하고 계셨습니까? 해마다 수조 원의 세금을 펑펑 쏜 여성가족부 여러분, 그렇게 많은 세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초적인 가족의 개념조차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과 신뢰를 기초로 건강하게 세워져야 할 가족이 어린들의 욕구에 내맡겨진 공동체의 정도로 그 가치가 추락할 때까지 여성가족부는 뭐 하고 계셨습니까? 스스로의 모든에 대해 지금 무슨 반성을 하고 계십니까? 온 국민이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힘들어 버는 돈들을 국가의 세금으로 바치며 국민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데 국가는 그 많은 세금을 걷어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그 많은 세금 걷어가서 하는 일이 여성을 위험하게 하고 가족을 동거 정도로 바꿔버리는 일입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여성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가족을 돌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여성과 가족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을 타락의 늪으로 빠뜨리는 여성가족부는 하루속히 사라져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황소연 변호사님의 울분이 인수위원회 분명히 받고 여가부는 폐지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학부모연합 조우경 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를 훼손하여 사회와 국가를 무너뜨리는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라! 유아들에게까지 성정체성 혼란과 조기 성애화시키는 청소년 성문화센터와 여성가족부는 국민들
오랫동안 너무나도 당연히 존재해왔고 지켜져 왔던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절대적인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중 생명의 경이로움과 가족이라는 안전기준은 지금의 인류를 이어온 근본적인 힘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정신 또한 그 근본 가치와 의미를 잘 담고 있습니다. 헌법 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입니다. 이러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어느 부서보다도 힘써야 할 여성가족부가 오히려 생명의 존엄성과 가족의 소중한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자와 여자의 양성평등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된다는 수십 가지의 사회 문화적인 성, 제3의 성 간의 평등인 성평등을 사회 기반으로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사회 기반으로 실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건강가족기본법 2조에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의 개념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동성혼까지 가족의 다양한 형태로 인정하는 것을 사회 기반으로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와 여성가족부 산하의 전국 57개의 청소년 성문화센터 그리고 양성평등진흥원과 여성단체들 그 외에도 수많은 단체들이 이미 카르텔이 형성되어 35조나 되는 성인지 예산을 가지고 교육과 문화, 나다움 책 등 여러 영역에서 성평등 사회 기반을 마련하고 실현시켜 온 것입니다. 전국 16개 시도의 57개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1995년 파트네일 구성의 아우성을 시작으로 2001년 고 박원순 시장이 YMCA와 함께 세운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지금까지도 동성애 미화 교육과 외설적이고 음란한 성교육, 성정체성을 흔드는 성평등, 젠더 이데올로기, 페미니즘 교육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청소년 시기의 뇌는 본능적인 욕구의 변형기가 빠른 성장을 이루고 이성과 인내, 종합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은 미성숙할 때입니다. 성적 호기심과 충동으로 가득한 아이들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며 자신의 성별도 자신이 결정하고 상대방과 합의만 되면 성관계도 할 수 있고 임신하면 안 되니 안전한 섹스를 위해 피임 콘돔 교육을 집단적으로 중점적으로 합니다. 성기 모양의 도구나 오이 바나나에 콘돔을 씌우는 외설적이고 음란한 성교육과 남녀의 다름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며 다양한 성에 교묘히 성을 포함시켜 결국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은 혐오로 가르치는 포괄적 성교육을 전국의 성평등 교육 강사들을 통해 활발하게 학교와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성별의 구분마저 없애는 성별 해체인 젠더리스 교육이 여성가족부 산하 어린이집에서도 성평등 강사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아들에게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별 고정관념을 깨고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별을 벗어나 자기다움을 만드는 사회라는 주제로 성평등 성교육을 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특별함을 남녀차별과 성별 고정관념이라고 가르칩니다. 남자도 핑크색을 좋아하고 치마도 입을 수 있고 여자도 자동차를 좋아하고 축구도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칫 맞는 말인 것도 같습니다. 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행사에 생일 파티 주인공이 여아일 때 공주옷과 보석 머리띠를, 남아일 때는 왕자옷과 모자를 제공해주는 것이 성별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여자와 남자답게 남자답게가 아니니 나답게 너답게 우리답게 생물학적으로 남자는 남자다운 것이고 여자는 여자다운 것인데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허무는 젠더리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익산의 관내 17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익산 청소년 성문화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만 2세부터 성문화 체험관 시범 활동을 올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이 타고 심장이 찢어집니다. 이제는 만 2세 영유아에게까지 성평등 성교육을 하려고 하는 여성가족부와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이 나라의 암적인 존재가 맞습니다.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교육으로 유치원 현장에서 만나는 5세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대요. 초등학교 5, 6학년 남자아이는
자신이 게이이고 여자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유학생들은 아기를 낳지 않을 거고 결혼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명과 가족의 가치를 잃어가고 자신의 성별 정체성마저 모호해져 버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며 이 악한 성정치, 성교육으로부터 부모로서 지켜주지 못해 너무나도 미안할 따름입니다. 서구에서도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으로 수많은 아동들이 성별 불쾌감을 갖고 성전환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영국에서는 4,000%나 급증하여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금지 법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신의 성별을 의심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각자 남자로서 여자로서 자신의 성별에 감사하고 그 질서대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건강한 성교육을 통해 자녀들로 자라나길 우리 부모들은 모두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NPR에 따르면 플로리다주가 학교 동성애 교육 금지 법안을 제정한 데 이어 엘라베마, 오하이오, 루이지애나, 텍사스 등이 여기에 합류하면서 최소한 12개 주가 플로리다와 비슷한 법안을 제정하는 방법을 고려 중입니다. 미국 트랜스젠더 남성인 스콧 뉴젠트는 성전환 수술 이후 폐혈증, 17개월간의 반복 감염, 16회의 항생제, 폐, 심장, 방광 손상, 100만 달러의 의료비 등으로 엄청난 고통뿐만 아니라 집, 차, 직장, 결혼까지 다 잃었다는 후유증을 폭로하고 성전환을 장려하는 시대 속에서 다음 세대를 보호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병원에서 정신의학과 대표를 맡았었던 현재 정신의학과 석좌 교수를 맡고 있는 세계 최고의 정신의사 중 한 명인 폴 매튜 박사는 최근 2016년 10월 연구 결과에서도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고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라고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했습니다. 또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살률이 20배가 높고 성전환은 치료를 받을 만한 정신질환이며 성을 전환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성전환을 조장하는 사람들도 정신질환을 부추기는 것과 같다고 하며 호킨스 병원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성별을 의심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각자 남자로서 여자로서 자신의 성별에 감사하고 그 질서대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건강한 남자와 여자로 성장하길 우리 부모들은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다음 세대를 잃고 뼈아픈 후회 후 돌이키고 있는 서구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꼭 반면교사 삼아 성평등, 젠더 이데올로기, 페미니즘 사상을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악몽을 꿉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그 어둠의 문에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영혼 없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꿈을 순간 심장이 멈추고 숨을 쉴 수 없는 고통과 함께 가슴을 찢으며 통곡합니다.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더 이상 이 악한 교육과 성정치에 침묵하지 않겠다고요. 생명과 가정에 반하는 교육과 제도는 생명과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부디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소중한 다음 세대들을 잃어 자멸되지 않도록 위대한 헌법 정신이 지켜져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이루어가도록 윤석열 당선인은 반드시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가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반드시 여가부는 폐지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한효관 대표님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한효관입니다. 저는 2013년도부터 학교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미화하며 옳다고 가르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해왔는데, 그 당시 동성애는 옳지 않다, 올바른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조차 막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제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2013년도부터 이 아스펜트에 나와서 가짜 인권에 대해서 또 동성애 미화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싸우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가부의 눈을 뜬 것은 2015년도부터였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법을 하나 알게 됐는데,
그것이 양성평등기본법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모체는 여성발전기본법입니다. 우리가 8, 90년대를 지나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약함에 따라 여성에 대한 어떤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여성발전기본법을 만들었는데 시대가 지나서 2014년쯤에는 여성의 지위는 어느 정도 회복됐으니까 이제 남녀 구별하지 말고 남자 여자 구별하지 말고 양성이 평등한 그런 지원을 하자라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이 2014년도 말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법이 개정되면서 법 속에서 희한한 용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성주류화라는 용어입니다. 젠더 메인스트림. 우리도 잘 몰랐고 그 당시 회의를 보면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오로지 그거의 뜻을 잘 알았던 사람들은 여성가족부 중심의 페미니즘이었습니다. 성주류화 내용은 성인지 교육, 성인지 감수성, 성별 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이런 용어들도 구성됐는데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2014년도에 발의됐지만 저는 2016-5년도에 돼서야 이것의 문제점의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제가 여러 심각한 것 중에 하나만 표현하자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뜻인지 모릅니까? 이준석 대표, 당신도 최근에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여성가족법을 폐지한다고 하니까 국가인권위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혐오적 표현을 하지 말라! 이런 권고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성가족법 폐지하는 것이 혐오적 표현입니까? 또한 최근에 산업부 장관인가요? 되니까 검증한다면서 무엇을 검증했습니까? 발언을 검증했습니다. 어떤 발언을 검증했습니까? 출산은 애국이다! 이게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언론에서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산이 애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출산이 애국이란 말이 왜 부적절한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희한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럼 출산 안 하는 사람은 애국하지 말라는 거냐? 이거 논리에도 맞지 않아요. 여러분, 남성이면 인간 맞습니까? 남성은 사람이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야, 여성은 왜 언급 안 해? 여성은 사람 아니야? 이 논리가 맞습니까? 아니, 출산은 애국이 맞고 다른 걸로 애국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출산이 애국하는 사람이 저는 걱정됩니다. 이 장관 후보가 이 발언 때문에 민주당의 공격으로 출산은 애국이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낙마할까봐 걱정됩니다. 발언에 여러분, 성별은 남자와 여성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안 하지만 급진적 성교화하는 이 페미니즘 단체에서는 사람을 저 좀 돌려주시고 풀로 내십시오. 계속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출산은 애국이란 말, 여러분들, 지금은 부적절한 말로 쓰이지만 나중에는 혐오 표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졌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볼 때 남자는 XXY, 여자는 XX로 이루어졌다.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이게 혐오 표현이랍니다. 왜 혐오 표현이라고 물어봤더니 성별은 남자와 여자 위에 수만 가지 성으로 이루어졌는데 왜 너는 두 개만 얘기하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과학적 증거를 대봐라. 과학 증거에 의해서 남성과 여자 XY와 XX에 어떤 성이 있는지 한번 너네가 증거를 대봐라. 과학적인 건 필요 없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주관적인 것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인정해줘야 된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가정은 엄마와 아빠가 우리 자녀들로 이루어진 거죠? 지극히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혐오 표현이랍니다. 왜 혐오 표현이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가정이 남자 아빠와 엄마, 자녀로만 이루어졌냐? 그러면 아빠 없는 가정은 어떻고 애 없는 가정은 어떠냐?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우리가 그게 가정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아까 출산은 애국이란 논리랑 똑같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족은 엄마와 아빠와 자녀로 이루어졌다 이런 발언을 이제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이 그렇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면 혐오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누가 하나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게 결혼이죠? 여러분,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게 맞죠? 이렇게 발언하면 혐오 표현이랍니다. 왜? 남성과 남성이 결혼할 수도 있고 여성과 여성이 결혼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남성과 여성이 결혼한다고 그렇게 혐오적 표현을 하느냐? 차별금지법이 발의된다면 이런 발언들조차 규제받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고려대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고려대 수업 시간에 남녀 토론회 가서 연하관에서 연애에 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어떤 한 학생이 아이 연애는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게 일반이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발끈 일어나서 왜 결혼이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게 일반적인 거냐? 너 남자와 여자가 연애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한 것이 혐오 표현이다. 이렇게 해서 그 학생 고려대 신문사가 아니 토론 시간에 민주적 사회에서는 자유롭게 토론도 할 수 있고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연애한 것이 일반이라고 하는 것조차 막는 것이 민주적 사회에서 말이 되냐 괜찮다 했더니 그 신문사 기자까지 박살내서 그 신문사가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형식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런 말도 못하는 세상, 이것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살자라고 했을 때 아이가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빠 엄마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성인지 감수성, 말도 안 되는 성교육. 아까 말했듯이 유진석 대표, 당신도 당했잖아. 당신이 여가부 표현이었다 그러니까 혐오 표현이라고 국가인권에서 공부했잖아. 저는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힘싸움입니다. 여러분, 국민 중에서 여가부 폐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가부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당연하죠. 여가부 폐지는 20대 남성들만의 이슈입니까? 여가부 폐지는 20대 남성만의 이슈가 아니라 30대, 40대 우리 자녀를 가진 학부모의 이슈이기도 합니다. 아들을 가진, 딸을 가진 우리 배불로 만들기 싫어하는 우리 학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철수란 인간 물론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윤석열을 뽑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손가락 안에 드는 이슈가 여가부 폐지입니다. 어떻게 꼼수를 부립니까? 우리를 만나달라고 하니까 만나줬습니까? 우리 학부모들 만나줬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기는 남성 혐오단체, 페미니즘, 꼴통 페미니즘 골수분자들 사람만 모아놓고 사진 찍고 언론 홍보하면서 적당히 미래가족부로 바꾸려 하는 이 짓거리 우리가 모릅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미래가족부를 만든다고 하면서 어떤 논리입니까? 그래, 우리는 여성을 포기할게. 대신 인구 문제를 우리에게 줘. 어저께 뉴스 보니까 청년 문제도 우리에게 줘.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노인, 그 다음에 인구 문제까지 우리가 다 할 거니까 미래가족부로 밝혀줘. 이것이 인수위원회에서 흘러나온 말인데 이 말의 원천은 누구냐? 뻘떡 패미들이 여가부 안철수에게 했던 말들입니다. 안철수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제까지 가만히 있었느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위에서 밑에서 아무리 유지한다고 해도 윤석열 당선인만큼은 폐지하겠다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꼴이 뭡니까? 다시 한번 윤석열 지지율 내려가고 싶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의힘 당론에 뭐가 있냐면 성인지 감수성을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제가 요청합니다. 이준석 의원 당연부터 받고 싶죠? 당신이 오늘 17일날 시험을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연 당규를 외워야 됩니다. 국민의힘의 후보자로 나갈 사람은 당원 당규를 외워야 되는데 거기에 성인지 감수성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준석 의원도 정신 똑바로 차려주시고 안철수 의원도 당신 반드시 우리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제가 말을 만나서 죄송한데 힘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20대뿐만 아니라 30대, 40대, 50대도 우리의 미래를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번에 윤석열이 여러분 폐지한다고 말했더니 뭘 했습니까? 우리를 애 안 낳아준다고 그랬죠? 맞죠? 여러분 애를 안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출산율이 저하되죠? 저출산이 되죠? 그럼 이게 뭡니까? 페미니즘 하는 말이죠? 여가부 하는 말이죠? 아니 근데 여가부에서 애를 안 낳아준다고 그러면서 저출산을 유도하면서 인구 정책을 가져오겠대요. 제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놀란 게 뭐냐면 꼴통 페미니즘 레즈비언이 저출산위원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레즈비언 저기 페미니즘이 애도 안 낳겠다는 애들이 왜 저출산위원회에 들어갔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반대측 얘기도 들어봐야 되니까 들어버렸대요. 이런 대파리 논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권도 안철수 위원장도 이런 헛짓거리 하지 말고 대다수 국민의 뜻에 따라서 영화부를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출산위원회, 인구정책위원회, 청년 여성의 꼴통 페미니즘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애 있는 학부모 어머니들을 넣어주세요. 네, 저도 말이 너무 길었는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모이신 우리는 내 자녀 교육과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비과학적, 비정상 여가부는 반성하고 폐지하라! 여성이 없는 젠더 가족부 여가부를 신속히 폐지하라! 여성과 자녀를 거짓으로 이끄는 여가부를 폐지하라! 내 자녀 교육과 나라를 망치는 여가부를 폐지하라! 윤석열 당선인은 여가부를 폐지하라! 윤석열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라! 윤석열 당선인은 이번 여가부를 폐지하지 않을 시 이번 6월 지방선거는 완전히 패망할 것이라고 저희는 주장합니다. 반드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다음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지킴이 학부모 연대 대표님이신 광명희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여성가족부를 왜 폐지해야 된다고 지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성가족부의 연역과 주요 업무입니다. 여가부는 여성 혹은 양성평등, 관련 업무, 가족 업무, 청소년 업무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적 의미에서는 여가부를 청소년, 가족, 양성평등부라 부름이 마땅하겠지요. 여성의 권익 증진, 차별 개선을 통한 양성평등을 위해서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정식 출범하여 노무현 정부 때 효과적인 출산 지원 및 가족 정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족 업무를 가져와서 여성가족부가 된 겁니다. 청소년 관련 조직이 여가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가족 업무 다음으로 예산 비중이 큽니다. 효과적인 출산 지원과 가족 정책에 집중 지원하던 여가부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오마시즘, 페미니즘, 젠더 이데올로기 등 이념적 여성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가정해체, 가족의 정의 삭제, 이념적 편가르기, 출산율, 혼인율 세계 최악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유로운 낙태, 동성결혼 합법화로 다양한 가족을 주장하고 성별 전환 등으로 사회 구성원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가족부를 대다수의 국민은 폐지를 지지합니다. 2017년 에서 22년 현재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폐지 청원은 2,000개가 넘었고 21년 7월에 폐지 청원은 26만 명 이상의 동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여성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지 않습니다. 커트를 타워 역할을 통해서 성범죄 여성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안희정, 박원순, 오버런 등의 고위직 권력형 성범죄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M 피해자까지 발생하도록 한 것입니다. 평범한 여성들은 최소한의 인권도 보여주지 못하는 자신들과 같은 편 권력자들을 옹호하기 바쁜 여성단체들 그 모순의 형태를 여가부는 이미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또한 편향된 페미니즘 대변 기관 여성가족부는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자칭 남성 증오 발언에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남녀 편가르기로 가족 해체를 방조하고 동성결합 합법화를 추진하는 여성가족부는 해체가 마땅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저하시키고 낙태를 아무렇지 않게 유도하는 여가부, 어린아이들에게 젠더 감수성이니 성인주 감수성이니 다양성을 존중하려며 섹스는 그저 신나고 즐거운 일이라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게 하고 성에 대한 윤리적이나 도덕적 가치, 책임감과 고귀함, 존중을 배제한 여가부는 폐지하라! 여성가족부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시민단체입니다. 별 하는 일 없이 1년 예산이 31조로 국방 예산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여성 인권 향상과 여성 우월 성교육, 다문화 가정교육 등입니다. 세무조사, 회계조사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1년 인건비가 1조 4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인원수는 279명이고 22년 홈페이지 작성 유지비로 180억 원이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여성 우월성, 인권은 명분이고 문정부의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도록 좌파 교육하는 단체입니다. 11일 하태경 의원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부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썩어 냄새나는 살 당장 아프다고 도려내지 않으면 뼈를 깎아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남녀 갈등 조장하여 출산 저하시키고 인구 감소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젠더 이퀄리티, 여자는 없고 여러가지 성만 있는 여성가족부는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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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파구 학부모 이시자 파도시 아카데미 강사로 활동하시는 김성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서류 전달을 위해서 조금 시간 조절이 좀 필요한데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구 학부모입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학부모인데 여성과 가족을 자꾸만 파괴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하는데 자꾸만 이것이 맺혀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할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저는 여성 인권 부문에 있어서 여가부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보려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차별을 막고 여성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1년에 시작돼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여가부가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일부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현재 여가부가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사회적으로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에 편성된 예산 1조 4,650억 원 중에 93%는 가족과 청소년, 기타 등등을 위한 예산이고 그 중에 약 7%인 1,055억 원만이 여성과 성평등을 위한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많은 2030 여성들이 여가부가 폐지되면 여성들이 차별받게 될까봐 우려하시는데 여가부의 90% 이상의 예산이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분야에 투입되고 있는 것을 보면 여성 차별을 방지하겠다는 여가부의 목적성 자체가 모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영문 이름을 보면 여가부의 정체성이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님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여가부의 영문명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입니다. 영문명에는 아예 여성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고 직역하면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성평등가족부입니다. 언제부턴가 여가부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듯이 헌법에서도 양성평등을 지지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럼 헌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여가부가 퍼뜨리고 있는 성평등은 대체 무엇입니까? 생물학적 성별인 남자와 여자가 아닌 자신의 선택에 따라 동성애자, 소아성애자, 동물성애자 등 수십 가지 제3의 성인 젠더가 다 평등해야 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런 수십 가지 변태 성별까지 인정하게 되면 성범죄는 증가하게 될 것인데 성소수자들의 평등한 인권을 보장해야 하니 그들을 규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여가부가 과연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일하는 부서가 맞습니까? 오히려 여성의 인권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성가족부가 진정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한다면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의 인권이 보장받는 것은 여성이 속한 가정이 안정적이어야 가능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가정에 속한 남성들의 인권도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 건강한 가족들이 모일 때 건강한 사회가 되고 남성과 여성이 모두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이처럼 건강한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을 무시하고 건강한 가족을 무너뜨리는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려는 여성가족부, 아니 성평등가족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인수위원회 성명서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박은희 대표님과 재한규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 연합 중앙실행위원께서 저희 인수위원회에 저희 성명서를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여가부 폐지 공약을 이행을 해주시기를 인수위원회 관계자분과 윤석열 당선인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학부모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이렇게까지 황폐해지게 된 것은 여가부의 엄청난 영향력과 교육의 영향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는 정말로 폐지되어야 하며 우리 자녀와 나라를 살리는데 여가부가 반성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명서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성애 동성원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중앙실행위원이신 장규 교수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예, 오늘 여러분들께서 발언하신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헌시짝처럼 버린 윤석열 당선자는 사죄하고 공약을 즉각 시행하라! 불과 3주 전인 3월 21일 윤석열 당선자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다시 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월 8일 여소야대를 운운하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지 않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하려고 한다. 이것은 윤석열을 지지한 국민을 무능하는 것으로 선거 공약을 상황에 따라 헌신짝처럼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편향된 페미니즘을 통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일부 여성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국민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 2021년 1월 여론조사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으로 2030 여성들이 모두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찍는 참사가 불러왔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번 대선에서 20대 이하 여성 중 33.8%, 30대 여성의 43.8%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 성범죄 여성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보호는커녕 고의적 권력형 성범죄에서 N차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여성가족부는 편향된 페미니즘에 기반하여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지칭하는 산하기관의 주장을 그대로 방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남녀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여왔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효과적인 출산 지원 및 가족 정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족본부를 가져와서 여성부가 여성가족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지원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오히려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세계 최악의 출산율을 만들어 놓았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남성의 양성 간의 평등을 위한 기관이고 성별 문제를 해결하는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편향된 페미니즘을 조장하는 특정 여성단체와 긴밀하게 유착되어 있다. 2016년 우리나라 조혼인율은 5.5건이었는데 2020년에 와서는 4.2건으로 떨어졌는데 이것은 페미니즘의 확산으로 인하여 혼인율이 더욱 떨어지고 출산율이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악순환 가운데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며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여성가족부라는 정부 부처가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가족과 가정의 정의를 삭제할 뿐만 아니라 가족 해치 방지를 의도적으로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조기 성애와 동성결혼 등을 자연스럽게 미화하는 나담 어린이 책자를 전국 초등학교에 보급하는 악행을 저질러왔다. 이러한 악행에 대하여 수많은 학부모가 분노하였고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악행까지 추구한다면 여성가족부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정부 부처임이 틀림이 없다.
그동안 여성가족부에 의해 저질러졌던 악행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은 지난 5년 동안 자녀들을 위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아스팔트 위에서 피눈물 흘리며 투쟁해왔다. 그런데 이런 국민의 여망을 무시하고 윤석열 당선자가 여소야대를 운운하며 온 국민 앞에 공약으로 약속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헌신짝처럼 버리면 절대 되지 않는다. 윤석열 당선자는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2년 4월 11일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국민연합 건강가정기본법 반대 전국 네트워크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여가부의 폐지를 위해서 집회를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가부 때문에 우리 자녀를 못 기르겠다. 여가부를 폐지하라. 내 자녀 교육을 망쳐서 자녀를 못 기르겠다. 여가부를 폐지하라. 비과학적이고 비정상적인 여가부는 반성하고 폐지하라. 남녀의 갈등을 사회적 문제로 전락시킨 여가부를 폐지하라. 급진적 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가부를 폐지하라. 매설적 급진적 성교육 추진의 앞장서는 여가부를 폐지하라.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국민을 피로감에 빠뜨린 여가부를 폐지하라. 내 자녀 교육과 나라를 망치고 있는 여가부를 폐지하라. 윤석열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라.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전국 네트워크 건반대 총 748개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광고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기름경 교수님이 대신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바로 이어서요, 우리 이준석이 이에 의해서 부활주일날 지금 공직자 시험을 보는 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규탄항에서 수기총, 경기도, 서울, 인천 우리 기독교 연대가 이곳에서 바로 이어서 우리 주일 시험 실시 반대 우리 기자회견을 합니다. 우리 좀 다리가 아프시더라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